힘드시죠? 지금 이제 뭐 이틀 세미나를 통해서 뭐 이제 많은 주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춘천교회에서 한번 집회가 있어서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그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어요.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아주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했던 내용 중에 혹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이제 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동안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에 있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론이라는 것을 듣게 됐을 때 자기가 굉장히 화가 났다. 왜냐니까 진화론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고심하고 갈등했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얘기를 이제 그 고등학생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것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아주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와 같은 대응 교육을 해주시고 학생들이 어떤 의심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부모 세대가 잘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DNA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십니까? 집이 존재한다는 것은 만든 사람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만드는 이신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집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어디에 담겨 있죠? 설계도에 있습니다. 창문의 위치, 뭐 창문의 크기, 이런 세세한 설계도 정보에 의해서 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정보가 담긴 설계도가 있을까요?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 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명령어가 있을까요? 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세포 핵 안에 보면 뭐가 있죠? DNA가 있죠. 그래서 DNA는 생명의 설계도입니다.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그 안에 전부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가 풀려가지고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함으로써 그게 근육이 되기도 하고 뼈가 되기도 하고 신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DNA가 이제 이렇게 사다리꼴로 되어 있는데 살짝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꼬여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이 DNA 구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왓슨하고 크릭이 발견해서 요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대단한 논문이 아니고 A4 한쪽이에요. 한쪽. 여기 논문 전체. 네이처지에 한쪽을 실었고 레퍼런스도 보니까 한 5개밖에 안 되는. 그런데 여기에 DNA가 이중 나선으로 된 구조를 갖고 있다. 요걸 그려서 요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됐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사람 안에 있는 유전자 전체를 뭐라고 부르죠? 게놈이라고 부르죠. 이게 좀 어감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 이제 처음 게놈이라는 단어 얘기할 때 이게 어감이 안 좋다 해서 기자들이 지놈으로 썼어요. 근데 지놈도 별로 어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게놈이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학생들 교과서에 보면 유전체라고 우리말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염색체들이 있는데 염색체는 아주 실이 정교하게 꼬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 풀면 이제 그거를 염색사, 염색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중 나선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DNA라고 하죠. DNA 중에서도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암호가 있는 부분을 뭐라 부를까요? 그거를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전체가 유전자가 아니에요. 예.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암호가 구체적으로 그 염기 서열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만 뭐라 한다고요?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DNA 요것만 이제 이겨내시면 됩니다. 아주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DNA를 보게 되면 이제 사다리꼴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사다리의 그 발판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자, 발판에 해당되는 두 개의 염기 조합이 보입니까? 자, A는 뭐죠? 아데닌. T는요? 티민. 훌륭하십니다. C는요? 자, G는요? 예, 제가 질문하는 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염기들이 아데닌은 티민하고만 결합합니다. 다른 거하고 결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시토신은 누구하고만 결합될까요? 구아닌하고만 결합돼요. 그러니까 결국 염기 조합이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이 두 개 염기 조합으로 모든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암호를 전부 요 안에서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저장하느냐, 이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자, 저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DNA 염기 서열 한쪽만 그려놨죠? 다른 쪽은 아니니까 제가 안 그렸습니다. A는 뭐하고 결합할까요? 티민하고 결합하겠죠. T는요 아데닌, G는요 시토신, 이렇게 결합하겠다 한쪽만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몇 개 조합이 되죠? 3개 조합일 때를 요까지만 좀 공부하시죠. 코돈이라고 합니다. 코돈. 됐습니까? 코돈. 근데 이 한 개 코돈이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죠. 그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는데 그 20종류 중에 어떤 아미노산을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암호가 요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지금 다 풀린 거예요. 자, 보시죠. 자, 첫 번째 염기가 뭐죠? A죠. 아데닌. 두 번째는요, 티민. 세 번째는요, 구아닌. 자, 그러면 이게 뭐래요?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라고 하는 정보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은 스타트 코돈이에요. 요소부터 시작이다, 이런 명령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예제 풀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TTT는 뭘 만들라고 할까요? 예? TTT. 한참 걸리네. 예, 좋습니다. 페닐 알라닌을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암호예요. 자, ACT는요? 티로신. TCC는요? 세린.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서부터 스타트라고 하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아미노산이 착착착착착착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AA는 뭐죠? 예, 스탑 코돈입니다. 그러니까 요 스타트 코돈에서 스탑 코돈까지 이 아미노산 정보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착착착 결합이 되면 뭐가 될까요? 한 개의 단백질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세포를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창조 설계의 비밀이 완전히 지금 밝혀져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암호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건 안 하겠습니다. 뭐 이것들이 이제 복제되고 전사되고 번역이 돼서 리보솜이라고 하는 단백질 공장에서 아미노산들이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암호가 염기 몇 개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2개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전보 이런 거 칠 때, 옛날에는 전보를 쳤는데 전보 이런 거 할 때 모스부호를 이용했어요. 옛날에는 우편 이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모스부호로 이쪽 반대쪽에 있는 우체국에다가 정보를 알려주면 그 암호가 해독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 받아 적어가지고 그 집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빨리 전달했습니다. 자, 근데 모스 부호는 몇 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점하고 선 두 개 조합밖에 없어요. 점은 짧은 의미예요. 딕. 긴, 선은 긴 의미입니다. 디릭. 자, 만약에 제 이름이 김씨죠. 자, 김씨 정보를 암호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디릭, 딕, 디릭. K를 얘기하는 거예요. I는요, 딕, 딕. M은요, 디릭, 디릭. 이러면 제 성이 김씨다고 하는 정보가 암호화돼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하고 선으로 모든 숫자까지도 다 표기가 돼요. 자, 그러면 뭐하고 비슷해요? 모스부호는요. DNA 두 개 조합으로 모든 세포를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DNA 부호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모스부호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어요? 모스부호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예, 세무얼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결국 DNA 두 개 염기 조합으로 모든 정보가 다 암호화될 수 있죠. 자, 그런다면 결국 DNA 암호 체계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설계한 설계자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원래는 그 소프트 프로그래머였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였는데 이 DNA가 가만히 보니까 빌 게이츠가 DNA를 보니까 두 개의 염기 조합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암호화시키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해요? 자, 프로그램 만들 때 전산암호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0하고 2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그 프로그램화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너무 비슷하다는 걸 이분이 알게 됐어요. 자, 두 번째 안 건 뭐예요? 인간이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DNA 프로그램은 어떻대요?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걸 이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컴퓨터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것이 존재한다는 건 뭐에 의해서만 가능합니까? 그것을 만든 설계자가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은 우연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것이 설계자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잡한 DNA 암호 체계는 뭐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설계자가 있어야만, 그것도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설계자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DNA가 저장하는 정보의 양을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뭐가 가능하냐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 들어보셨죠?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DNA를 염기 서열을 지금 전부 다 받아 썼어요. 그게 지금 대단한 거죠. 한 개 안에 있는 염기 서열을 쭉 받아 써서 지금 이제 밝혀진 거예요. 자, 사람 몸 안에 있는 세포 한 개 안에 있는 DNA 정보 염기를 전부 받아 써서 500글자가 되면 한 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1000쪽이 모였을 때 한 권으로 재본을 합니다. 뭔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DNA 정보가 책으로 보면 어느 정도 분량이래요? 1000권 정도 분량이 된다. 백과사전 1000권 분량. 한 개 세포 안에. 예. 이게 백과사전을 1000권을 딱 쌓으면요 13층까지 올라가요. 저희 집이 13층에 사는데.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되고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얘기할까요? 안 세봐서 모르시죠? 한 100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 된다. 자, 그럼 곱하기 얼마에 돼요? 내 몸 안에 있는, 한 사람 몸 안에 있는 DNA 정보를 전부 그걸 책으로 받아서서 책으로 엮어가지고 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랜드 캐년 아시죠? 그랜드 캐년이 450km 된답니다. 길이가. 좌우가 뭐 6 내지 30km가 되고 깊이가 한 1.6km 된답니다. 자, 그런데 내 몸 안에 있는 DNA 정보를 전부 책으로 받아 써서 그랜드 캐년을 채운다면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까요?
내 몸, 한 사람 몸 안에 있는 DNA 정보입니다.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까요? 상상력 발휘해 보세요. 그랜드 캐년을 40번을 메꿀 책 분량이 그거 전부 모아도 쌀 한 톨보다 작은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엄청난 정보를 고도로 집적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되고 창조돼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DNA를 이제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DNA를 쭉 풀면 2m 정도 된대요. 자, 그러면 100쪽에 있는 걸 다 풀어서 새끼줄로 엮은다면 지구를 몇 바퀴 돌릴 수 있을까요? 내 몸 안에 있는 DNA로 지구를 몇 바퀴 돌릴 수 있을까요? 500만 번을 돌릴 수 있는 그 새끼줄이 정교하게 꼬여서 쌀 한 톨보다 작은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다윗은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 시대의 기껏 의학 지식이라는 것은 아마 오장육부가 아주 놀랍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기능하고 있다, 요 정도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지금 의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우리 몸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어졌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영어 성경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신묘막측을 뭐로 번역한가 하고 단어를 좀 봤습니다. 뭘까요? 네? 원더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신묘막측은 제가 한자풀이인 걸 보니까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뭐하고요? 신비하고 오묘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신비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언제 신비하다 느껴요?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신자에다 비자가 비밀 비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설계 비밀을 사람들이 연구해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때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신비하다고 하는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겁니다. 참 한자 잘 만들었습니다. DNA는 생명의 설계도고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정보장치라고 생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2002년에 완성이 됐는데 이것을 총 책임을 진 사람이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오바마 정권에서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까지 지냈던 굉장히 권위 있는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 세포 안에 있는 DNA 염기서열을 전부 받아쓰고 나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자, 거기에 제목이 보니까 뭐예요? The Language of God입니다. DNA는 뭐다? 하나님의 언어다. 하나님이 생물을 창조한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어와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 제목을 뭐라 썼냐 하면 한 과학자는 자기가 믿는 믿음을 위한 뭘 제시한대요? 에비던스, 증거로 뭘 제시한대요? DNA를 제시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했다는 증거로 DNA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DNA라고 하는 것은 집의 설계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구조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정보의 창구와도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분의 과학적 정의는 제가 마음에 듭니다. 자, 과학이란 건 뭐래요? 하나님의 뭘 발견하는 거라고요? 창조의 원리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이것이 참 과학이죠. 근데 그동안 이제 DNA에 대해서 혹시 우리 학생들이
자료를 볼 때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DNA를 설계적 증거로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은 진화의 증거로 가르칩니다. 자, 요게 보니까 2002년에 이제 연기서를 전부 받아 썼잖아요. 근데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암호가 있는 DNA 부분을 뭐라 부른다 했죠? 유전자라 부른다 했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는 DNA 중에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8%는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성급하게 뭐라고 불렀을까요? 정크 DNA라고 불렀습니다. 정크가 뭐예요? 쓰레기다 이 얘기입니다. 자, 쓰레기는 뭐가 쓰레기인지 아시죠? 예, 원래는 기능하고 있었어요. 기능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을 안 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 케네스 밀러라고 하는 진화론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게놈에, 유전자에 유전적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분의 이 말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DNA 만들으셨다면 DNA가 몇 % 기능해야 할까요? 왜 주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DNA 만드셨다면 몇 % DNA가 기능해야 돼요? 100% 다 기능할 텐데 2%만 기능하고 98% 기능하지 않는데 DNA에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창조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뭔지 이해됐습니까? 그건 창조의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진화의 증거란 거예요. 왜? 진화가 사실이라면 하등한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고등한 존재로 이렇게 진화해 왔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뭐 했어요? 유용한 DNA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고등한 존재로 진화되면서 더 이상 그게 어떻게 됐어요? 쓸모없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사람이 하등한 동물로부터 계속 진화되었다면 사람의 DNA의 많은 부분이 기능하지 않는 쓰레기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DNA는 진화의 증거다.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결론이 성급한 건 사실입니다. 왜 성급하죠? 자, 정직한 과학자라면 어떻게 결론 내려야 할까요? 2%는 분명히 기능하는 걸 아는데 98%는 아직까지 기능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해야 할 주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직한 과학자죠. 근데 성급하게 자기 수준에서 기능하지 않는다. 쓰레기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리차드 도킨스는 한 수 더 떠요. 창조주를 믿는 자들은 골똘히 생각해봐라. 뭔 얘기예요? 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 창조주가 게놈을 쓰레기 DNA로 굳이 어지럽히는 수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열받더라고요. 저는 읽어있는데. 창조주를 믿는 창조주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진짜 하나님이 DNA 만들었다면 DNA 100%가 기능할 텐데 98% 기능하지 않는 쓰레기로 잔뜩 있다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조금만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리차드 돈킨스는 틀렸습니다. 과학자들이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98%가 정크 DNA라고 진화론자들이 성급하게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 진짜 얘들은 기능 안 하는가? 연구를 한 거예요. 대대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세계적 연구소 32개가 참여하고 과학자 400명 이상이 10년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프로젝트를 엔코드 프로젝트라고 하고 2012년에 이것을 발표했어요. 자, 그때 사이언스지하고 네이처지에 동시에 15편씩 나누어서 발표했습니다.
그때 사이언스지의 겉장이 로고가 뭐죠? 전자회로를 그려놨어요. 간단하게 우리 전기회로 얘기합시다. 자, 전기회로 아시죠? 건전지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스위치가 있고 전구가 있죠? 자, 스위치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온 하면 불이 들어오죠? 떼면요? 불이 꺼지잖아요. 간단한 전기회로. 근데 더 복잡한 전자회로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 얘기 뭔 얘기예요? 98% 정크 DNA 기능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뭐라고 됐냐면 그 결과 10년 연구 결과 400만 개의 스위치를 새롭게 발견했다. 이 스위치는 다른 유전자의 활동을 시작하게 하거나 중단시키거나 또 언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조절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2%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정보가 있죠. 근데 나머지 98%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언제 작동할 건지, 얼마 시간 작동할 건지, 언제 맞춰질 것인지를 조절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98% 기능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이처지에서는 둥근 도서관에 비교했습니다. 자, 도서관 책장에는 뭐가 꽂혀 있죠?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빼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나요? DNA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DNA 전부가 도서관에 있는 책들처럼 전부 다 거기에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정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 논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논문인데 그 제일 중요한 논문에 제가 이제 그 요약본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잘 연구된 단백질 암호 영역 외에 있는 게놈의 80%에 대한 생화학적 기능들을 뭐 할 수 있었대요? 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정크 DNA라고 불렀던 98% 있죠? 10년 연구를 통해서 몇 퍼센트가 기능한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것들 중에 80%가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능한다 하는 것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기능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서 이 엔코드 연구에 참여했던 그 버니라고 하는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0%는 곧 몇 퍼센트가 될 거다. 100%가 될 것이고 불필요한 DNA는 정말로 없다. 이제 쓰레기 DNA는 비우는 더 이상 뭐하지 않다. 유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연구자들 보게 되면 유전자 쓰레기에서 뭘로 바뀌었대요? 보물로 바뀌었다. 그 다음 또 다른 논문에서 유전체의 정크는 결국 뭐가 아니었다? 정크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논문을 써가지고 수많은 지성인들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공개적인 토론 장소에서 성경 학자들하고 토론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죽기 몇 년 전에 원래는 이제 여기 보니까 There is no God이라는 책을 썼는 사람인데 노자를 지우고 뭘 바꿨어요? God,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 책의 부제목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가 회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안토니 플로가 회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DNA였다는 겁니다.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인 DNA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고도로 복잡한 정렬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반드시 외부의 놀라운 지적인 설계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DNA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DNA 모두가 다 구체적인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량이 엄청나고 그 설계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결국 이 DNA를 설계한 설계자는 어떤 존재여야만 하는 거예요? 전능한 존재여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주었답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 우리 이사야 45장 18절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결국 우주 만물을 누굴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 모든 것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 창조했습니다. 자, 근데 사람만큼은 누굴 위해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누굴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겠죠. 이것이 인간의 합당한 본분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뭐가 죄냐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그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각종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4시간 지금 해야 하는 내용이 지금 다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진행하는 것들은 이제 보시게 되면 특별히 이제 학생들이 관심이 많는 공룡과 성경이란 주제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과 과학. 사실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만 과학적인 증거들이 성경을 지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조 6일에 대한 타협 이론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